안녕하세요, 엘미입니다. 지난해 6월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은 대표팀은 9월부터는 예선 내내 사용하던 4백을 뒤로하고 3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에서 5명 이상의 공격수를 활용하며 전방 숫자를 늘리는 현대축구에서 홍명보 감독은 본선에서 만날 강팀들을 대비하여 후방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대표팀이 3백으로 어떤 축구를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제점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인업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골키퍼에는 김승규와 조현우의 경쟁 구도 속에서 빌드업 능력을 갖춘 김승규가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3백의 중심에는 김민재가 자리하고 우측 스토퍼 자리에는 조유민의 부상 이탈로 이한범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대체 발탁된 조위재가 백업 자원으로 대기하고 좌측 스토퍼에는 컨디션을 올리고 있는 김태현보다는 깜짝 발탁의 주인공 이기혁이 유력해 보입니다. 멀티플레이어 박진섭 역시 스위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때는 김민재가 스토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윙백 자리에서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이태석이 경쟁하고 있으며 우측 윙백은 서령우와 김문환 중 서령우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중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엄지성과 양현준이 윙백으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중원에는 볼을 잘 다루는 황인범, 백승호, 김진규가 대기 중이며 이외에도 이재성과 박진섭이 6번 자리에서 실험됐습니다. 2선에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이동경, 배준호까지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다양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오연규, 조규성이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드업 후방 빌드업 시에는 레프트백과 좌측 스토퍼를 밀어 올리는 4백의 구조를 활용합니다. GK가 센터백 사이에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볼을 잘 다루는 6번들을 활용하는 빌드업을 우선적으로 펼치며 8번 자리에서는 중원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사이드로 빠져나가며 압박을 풀어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으로 특히 6번들이 묶인다면 상대를 끌어들여 간격을 벌린 뒤 롱볼과 세컨볼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전개로 벌어진 간격을 공략합니다. 짧은 패스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이렉트한 전개로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전진하고자 하는 대표팀의 빌드업 패턴입니다. 대표팀은 4백 기반의 4-2 빌드업을 활용하며 상대를 끌어들인 뒤 전방으로 롱볼을 보내면서 다이렉트한 패턴으로 벌어진 간격을 공략합니다. 번영 4백 경기장 4분의 1 지점 이상으로 전진하면 골키퍼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면서 센터백 3명으로 이뤄진 3백 구조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4백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상대가 원톱으로 수비하는 경우 대표팀의 3백은 상대 3톱에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때는 6번 중 1명을 백라인으로 내리며 4백으로 전환하면서 상대 3톱에 대한 4대3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좌측 스토퍼가 넓게 벌려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6번이 상대 윙어를 끌어들이면 좌측 스토퍼가 프리맨이 되어 공격을 전개합니다. 레프트백은 안으로 이동한 뒤 상대 풀백을 밀어주며 공간을 제공하고 좌측 스토퍼는 사이드에서 원투 패스 혹은 원톱을 향한 대각선 전진 패스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김진규가 백라인으로 떨어지며 4백을 구축하고 이때 상대 윙어를 끌어들여 프리가 된 이기혁에게 연결합니다. 이기혁은 원톱에게 대각선 전진 패스를 투입하고 이어서 8번을 거쳐 반대 사이드로 공격이 전개됩니다. 이번에 깜짝 발탁된 이기혁의 경우 발밑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센터백 자원들과 달리 풀백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적합한 자원으로 보여집니다. 3-2-5 공격 구조 상대가 투톱으로 수비할 경우에는 기존의 3백 구조를 유지하며 후방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윙백들이 전진한 3-2-5 구조를 기반으로 중원에서는 박스 미드필드가 수적 우위를 갖는데요. 역시 볼을 잘 다루는 2명의 6번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상대 역시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투톱이 6번을 견제하고 볼이 들어가는 순간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 중원이 6번에 묶일 때 8번을 향한 센터백의 전진 패스를 통해 중앙을 깨고 들어갈 수 있고 상대 미드필더들이 8번을 견제한다면 9번을 향한 전진 패스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이후 6번이나 8번에게 연결하는 3자 패스를 통해 중앙을 깨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계 능력을 갖춘 손흥민이 최전방에 위치할 때 자주 활용되는 패턴입니다. 중앙을 과부하시킨 구조 속에서 조유민이 손흥민에게 전진 패스를 보내며 중앙을 깨고 들어가고 이어지는 리턴 패스와 침투 패스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간격을 좁히며 중앙을 틀어막으면 이러한 중앙 전개는 쉽지 않은데요. 이때 대표팀은 사이드 그리고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먼저 사이드를 공략하는 패턴입니다. 윙백이 벌려서며 상대 풀백을 고정시킬 때 스토퍼가 상대 윙어를 끌어들이면 8번이 중앙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며 프리로 볼을 연결받습니다. 이때 윙백이 안으로 들어가 상대 풀백을 끌어들이며 상대 풀백이 끌려 나오면 직선적인 전개가 가능하고 상대 풀백이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우측면의 경우 이강인이나 이동경이 중앙으로 몰고 들어오거나 연계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뒷공간 침투 패스나 8번이 반대 풀백을 끌고 갈 때 반대로 전환하는 공격 전개를 펼칩니다. 좌측면에선 이재성의 경우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오면 뒷공간을 공략하고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면 볼을 내주고 들어가는 연계 플레이를 펼치며 손흥민이나 황희찬의 경우라면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윙어가 이한범에게 끌려 나올 때 이동경이 밖으로 빠져나와 볼을 연결받으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로 공격을 전환합니다.
이재성의 경우 밖으로 빠져나와 볼을 받은 뒤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오자 뒷공간으로 뛰는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하여 득점을 만들어냈고, 황희찬은 밖으로 빠져나와 볼을 받은 뒤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반대로 윙어가 벌려서서 폭을 벌리고, 이때 윙백이 중앙으로 인버팅하며 상대 윙어를 끌고 들어가 사이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어서 윙백이 언더래핑하며 중앙 공간을 제공하고, 반대 사이드 역시 윙어가 벌려서고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반대로 전환하면 윙백이 사이드로 오픈한 뒤 침투하여 공간을 만들고 윙어가 볼을 운반하는 공격이 펼쳐집니다. 황희찬이 벌려서고 이태석이 중앙으로 들어와 볼을 연결받고, 이어서 사이드로 오픈한 뒤 황희찬이 사이드를 허물고 들어갑니다. 좌측면에서 이태석과 황희찬의 조합일 때 이러한 패턴이 자주 보이며, 사이드에서 윙백들의 기동력과 윙어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뿐만 아니라 다이렉트한 공격 전개로 뒷공간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전방에서의 5대4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합니다. 8번이 상대 센터백을 끌어들인다면 이때 발생하는 뒷공간으로 9번이나 윙백이 침투하여 스토퍼의 롱볼을 연결받고, 8번의 침투로 상대 풀백을 끌어들일 때 스토퍼가 대각선 반대 전환을 시도합니다. 또 중원에서 오른발잡이들인 6번들이 볼을 운반할 때 라이트백들은 적극적으로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사이드에서 내준 볼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돌려놓는 패턴 역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황희찬이 상대 스토퍼를 끌어들이자 조규성이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이기혁이 롱볼을 투입합니다. 이번에 중앙으로 들어온 김문환이 상대 풀백을 끌고 들어가면서 프리가 된 이동경에게 이기혁이 대각선 반대 전환 롱볼을 보냅니다. 현재 소속팀 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기혁의 왼발은 굉장히 훌륭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볼을 내주면 6번이 뒷공간에 돌려놓고, 6번이 중원에서 볼을 운반할 때 라이트백이 적극적으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이 과정에서 득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전개를 통해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면 사이드에서 윙백들의 크로스 공격이 주를 이루며, 볼을 뒤로 뺀 뒤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가 펼쳐지고 박스 안으로 기습적인 스루 패스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전방 압박. 대표팀의 3백은 수비 숫자를 늘린 5백 기반의 수비 구조이지만, 내려서서 자기 진영을 지키기만 하기보다는 상대의 빌드업 국면에서는 라인을 높여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치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합니다. 기존에는 한쪽 측면을 점프시키는 다이아몬드 사사이 기반의 하이블록을 갖추며, 6번이 모두 전진하면 센터백 한 명이 점프하여 상대 이성 공격수를 압박하는 맨투맨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압박 구조에 약간의 변화를 주며, 원톱이 커버 섀도우로 6번 한 명을 견제하고 윙어들이 센터백들을 채널링으로 압박하며, 좌우 윙백이 모두 점프하여 상대 풀백을 압박하는 맨투맨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한쪽 측면을 밀어올리며 좌우가 비대칭적이었던 이전의 구조에 비해 좌우 측면을 모두 밀어올리며 마크맨이 비교적 명확해졌고, 이전에는 상대 이성 공격수가 깊게 내려설 때 센터백의 전진이 다소 부담스러웠으나 이제 센터백들은 후방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이 센터백과 GK를 압박하며 전방 압박을 주도했으나 이제 손흥민은 원톱으로 나설 때 상대 6번을 등 뒤로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스프린트와 활동량을 줄이며 체력을 비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또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면 상대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쇼카운터를 공략하는 대표팀입니다. 1대1 맨투맨 체계의 전방 압박을 펼치는 대표팀입니다.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상대 6번을 견제하고 윙어들이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손흥민이 체력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면 쇼카운터로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5-4-1 수비 블록. 미들서드로 내려서면 5-2-3 미드 블록을 갖춥니다. 중앙을 우선적으로 틀어막으며 상대의 공격을 사이드로 유도하는데요. 상대의 횡패스나 백패스 시 윙어들이 센터백을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이때 윙백의 점프와 스토퍼의 커버가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반대로 전환해도 같은 구조의 압박을 펼치며 상대를 뒤로 밀어내고 다시 하이블록에서 전방 압박을 펼치고자 합니다. 반면 압박이 쉽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고 내려서서 5-4-1로 자기 진영을 방어합니다.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하고 후방에 많은 숫자로 박스를 지키는 수비 구조를 갖추는데요. 그리고 자기 진영에서 볼을 끊어내면 발빠른 손흥민, 오연규 등의 빠른 침투와 이강인, 황인범 등의 침투 패스로 상대의 넓은 뒷공간을 위협하는 역습을 펼칩니다. 5-2-3으로 자기 진영을 지키는 대표팀입니다. 볼을 끊어내면 발빠른 자원들의 역습으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이번엔 이강인의 패스와 오연규의 침투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문제점. 대표팀이 3백으로 어떤 축구를 펼치고자 하는지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업 과정에서 다이렉트한 전개를 펼치지만 경합에서 크게 우위를 갖지 못하면서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면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고, 이선에 이재성이 빠지면 세컨볼 경합에서도 약점을 지닙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단조로운 공격입니다. 먼저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을 때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가 상쇄되면 상대를 끌어들이며 간격을 벌리는 작업이 있어야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앙을 깨고 들어갈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전개와 다이렉트한 전개에 의존하게 되어 단조롭고 불안정한 공격이 펼쳐집니다.
상대가 컴팩트한 간격으로 중앙을 틀어막자 사이드로의 전개와 다이렉트한 전개에 의존하며 단조로운 공격을 펼치는 대표팀입니다. 상대 1선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살리며 중앙을 깨고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작업이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으로 전진해도 윙백이 폭을 벌린 구조 속에서 사이드에서 오직 크로스 혹은 백패스로 공격이 이어지는 단조로움이 반복됩니다. 보다 공격적인 양현중과 엄지성이 윙백으로 나설 때는 1대1로 사이드를 흔들기도 하고 좌측면에서 이태석과 황희찬의 조합일 때는 황희찬이 폭을 벌리며 사이드를 허물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주된 상황이라기보단 일시적인 상황에 그칩니다. 또한 다소 정적인 공격 구조 속에서 상대 수비 블록에 균열을 내지 못하며 단조로운 공격이 펼쳐집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한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격 시 3백 중 한 명은 보다 과감하게 전진할 뿐만 아니라 언더래핑으로 상대 수비 구조에 균열을 내고 로테이션을 펼치며 상대 수비를 파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센터백 이기혁이 상대 진영으로 전진한 뒤 사이드로 볼을 오픈합니다. 이후 언더래핑을 통해 상대를 끌고 들어가며 수비 구조에 균열을 낼 필요가 있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뒤로 내려서면서 상대 수비 구조를 흔들지 못하고 백패스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전방 압박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윙어가 상대 센터백을 압박할 때 한 번씩 윙백의 점프가 늦어지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상대 풀백은 전방으로 볼을 공급하며 압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대표팀은 전방 압박 과정에서 2명의 6번 중 1명은 간격이 벌어질 때 마크맨보다는 벌어진 간격을 커버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비교적 보수적인 체계를 갖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 중원 1명이 프리가 되어 압박이 풀리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맨투맨 구조 속에서 상대와의 1대1 매치업에서 패배하면 압박이 풀리며 상대의 전진을 허용하고 특히 맨투맨 압박 과정에서 열버진 후방을 한 번에 공략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이 센터백을 압박할 때 이태석의 점프가 늦어지면서 전방을 바라본 상대 풀백에게 전진 패스를 허용합니다. 이후 김태현이 상대 윙어와의 1대1 경합에서 밀리며 상대의 전진을 허용합니다. 맨투맨 압박 과정에서 6번 1명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서면서 상대 중원 1명이 프리로 열립니다. 역시 맨투맨 압박 과정에서 윙백들이 모두 점프하면서 상대는 열버진 후방을 다이렉트하게 공격하고 이후 1대1 경합에서 패배하며 실점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조직의 문제입니다. 5-4-1로 수비 조직을 완전히 구축하며 뒷문을 걸어잠궈도 개인이 무너지며 실점을 허용합니다. 특히 기존 센터백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현재 유력해 보이는 주전 조합은 이제 한 경기를 치렀고 또 센터백 자원 중 김민재와 박진섭을 제외하고는 모두 A매치 10경기를 넘기지 못하며 호흡과 경험의 문제를 안을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지키는 중원에서도 피지컬과 수비력을 갖춘 유형이 없어 특히 피지컬이 위협적인 체코를 상대로 세컨볼 싸움에서의 우려가 따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의 3백 전술이 어떻게 이뤄지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전술적 방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문제는 완성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실점만 남은 가운데 홍명보의 3백은 월드컵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